해군이 제주 해군기지의 크루즈 접안 시설을 군사보호지역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일부 당첨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로 위장 전입하거나 임신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오라 관광지구 개발 사업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농어촌 민박의 규모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민박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제주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대형 크루즈 선박도 다닐 수 있는 민군 복합항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내년부터 크루즈 선박이 들어올 예정인데 해군이 민항시설인 크루즈부들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지난 2011년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 검증과 항만 관제권 협정서 체결 등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제주도와 국방부, 국토부는 3자 간 협정을 맺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 시 제주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민군 복합항 전체 방호를 책임지며 민항구역 이외의 경비를 담당하고 국토부 장관은 크루즈 부대의 경비를 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해군은 지난주 제주도와의 첫 실무협의에서 해군기지 방호를 위해 2.5km 길이의 크루즈 부두까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설정은 향후 법규와 기존 체결된 협정에 따라 추진하되 방파제 내 인원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군사보호구역상 제한시설로 묶이면 크루즈 입출항과 관광객 출입이 통제를 받게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정을 안 해도 저희들이 경비나 이제 보안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제주항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해군의 그 주장이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에는 내년 7월부터 크루즈 여객선이 입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군이 민항시설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서면서 무늬만 민군 복합항이라는 논란은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8.15 특별 사면 대상자의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사법 처리된 강정 주민 등이 포함되도록 중앙당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8.15 사면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가사업 추진으로 10년째 고통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사면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일부 당첨자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당첨자 10여 명이 제주로 위장 전입을 하거나 임신 진단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의 특별 분양 물량은 모두 430세대. 입주기업 직원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과 노부모 부양가구 몫이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는 만큼 경쟁률은 6.5대 1로 일반 분양의 281대 1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이 가운데 일부가 서류를 조작해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9살 조모 씨는 아내가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됐습니다. 1년 이상 제주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 35살 김모 씨 등 10여 명도 주택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발급 병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는 발급 사실이 없어가지고 허위로 생성된 진단서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경찰은 서류 조작에 기획부동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서 위조 수법이 전문적인 데다 주택 청약 통장도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수천만 원대의 프리미엄이 오고 갔다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입주기업의 특별 분양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가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미리 정해놓고 엄격히 관리하는 환경자원 총량제를 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총량제가 도입되면 오라 관광지구 개발 사업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도 전역의 환경자원을 평가한 뒤 지역별로 등급을 매기는 환경자원 총량제. 지난 2011년 연구용역에서 제주도 면적의 40%가 개발이 불가능한 1등급과 2등급으로 분류됐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기초 자료로만 활용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량제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 도의회는 최근 논란이 있는 오라관광단지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총량제를 적용할 경우 사업 부지의 90%가 1등급과 2등급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한데도 제주도가 이미 관광지구가 지정됐던 곳이라며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들이 원칙해서 오라관 지구 부분에서 아무나 하자가 없다. 이런 부분을 대입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또 갈등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책임 누가 질게요? 우리가 미래비전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멈춰야죠.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진행해왔기 때문에 계속한다? 제주도는 오라 관광단지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어쩌면 사유재산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주차장 규정이 개인에게는 엄격한 반면 관광 호텔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가주택 지을 때는 한 3, 40평 지어도 주차 매수를 2명, 3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광호텔은 지금 특례 조항을 받아가지고 300평방미터 제곱미터당 법적으로 하나를 확보하게 됐더라고요. 제주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한 뒤 9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오라 관광단지의 지하수 이용 계획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기존 사업자의 개발 사업 승인이 취소된 만큼 지하수 개발 허가도 함께 취소돼야 한다며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지하수 관정 9개를 넘겨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경치가 좋은 곳마다 펜션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대부분은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서 운영돼 왔는데 제주도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바라보이는 펜션. 건물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이곳은 10여 년 전부터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했습니다. 숙박 시설과 달리 소방시설 규제가 적은 데다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0제곱미터 미만만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는 객실 수만 7개 이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최근 조례를 개정해 민박의 기준을 다른 지역과 통일하기로 하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민박의 영업권은 인정되지만 양도할 경우에는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아들한테 증여한다든지 또 하기 싫어서 임대를 준다든지 또는 팔려고 할 때 다음 사람은 민박증을 안 준다. 그 얘기입니다. 고로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건물의 재산 가치는 바로 그냥 반이하로 떨어지면서 제주도는 지금까지 잘못 적용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례가 상위법과 어긋나는 데다 감사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기존의 사업자들의 보호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그 조례가 현실에 맞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로부터 상위법에 대한 이게 좀 배치가 된다. 현재 제주도 내 농어촌 민박 2,300여 곳 가운데 230제곱미터 이상은 300여 곳. 제주도는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전기차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100%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열흘 만에 취소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자치부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례 개정 이전 전기차 구입자들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에 조례를 개정한 뒤 하반기는 물론 상반기에도 전기차 구입자들에게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이었습니다. 제주 한라대학교 노조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라대 공동행동은 오늘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성훈 한라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성훈 총장이 한라대 노조와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운영을 하면서 입시 부정과 복수 학위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총무팀장 44살 한모 씨 등 제주시체육회 직원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출장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를 받거나 유류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모두 3,5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공항에서 다른 지방으로 무단 이탈하려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중국인 40살 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9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뒤 15일 오후 4시쯤 제주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려다 비자 없이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없다고 설명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의자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오늘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날치기 통과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 녹지그룹과 제주도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분양 사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헬스케어타운 콘도미니엄을 주택인 줄 알고 분양받았다는 입주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광진흥법을 위반하고 국책사업이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